우리나라의 정치인, 학자, 또 시민운동가들이 모인 한 싱크탱크에서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제안을 내놨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아예 뿌리부터 완전히 새로 만들자는 건데요. 이건 뭐 거의 혁명적인 국가 개조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알던 국가라는 개념 자체를 흔드는 이 담대한 구상,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계획의 한가운데 그 심장에는요, 바로 이 장자크 루소의 아주 날카로운 통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좀 뼈아픈 말이죠. 선거날 딱 하루만 주인이었다가 투표함 뚜껑이 닫히는 순간 다시 통치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 바로 이 문제의식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이런 철학적인 고민을 그냥 생각으로만 끝낸 게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을 위한 아주 구체적인 해법으로 가져온 겁니다. 이 포럼은 단순히 이게 문제야 라고 지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바꿀 수 있어 라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근데요, 이렇게까지 거대한 계획이 아무 이유 없이 툭 튀어나오진 않았겠죠. 이건 지금 대한민국이 마주한 여러 위기들이 서로 막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아주 절박한 외침이자 응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라는 생태 위기, 또 모든 게 수도권으로만 빨려 들어가면서 지방이 말 그대로 사라지고 있는 지방소멸 위기, 그리고 소득과 자산 격차가 이젠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벌어지는 양극화 위기, 마지막으로 맨 처음에 얘기했던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위기까지. 이 계획은요, 바로 이 네 가지 위기가 사실은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다고 보고 이걸 동시에 해결하려는 시도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합적인 위기를 뚫고 나갈 핵심 아이디어는 뭘까요? 이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지금까지 늘 따로따로 생각해왔던 두 가지 개념을 하나로 합쳐버리는 데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마을이 스스로 돈을 버는 경제적 자립,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쓸지 스스로 결정하는 정치적 자치. 이 두 개의 바퀴가 함께 굴러가야만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에요. 경제적인 힘 없이는 정치적인 목소리도 공허할 뿐이라는 아주 근본적인 원칙인 셈이죠. 그럼 첫 번째 바퀴, 바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엔진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지방에 지금과는 아예 다른 분산된 형태의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자는 구상입니다. 첫 번째 경제 모델은 바로 햇빛소득 마을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외부 대기업이 우리 동네 햇빛이란 바람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직접 발전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이익을 모든 주민에게 공평하게 나누는 거죠. 야, 이거야말로 진짜 에너지 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전라남도 신안군의 햇빛연금 사례인데요. 이 표를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인구의 거의 절반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고 있고요. 아이들은 추가 수당까지 받으면서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결과, 바로 이 숫자입니다. 플러스 3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난 10년 동안 계속 줄기만 하던 소멸을 향해 달려가던 지역의 인구가 이 정책 하나로 무려 3천 명 넘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와, 사람이 돌아오기 시작한 거죠. 특히 젊은 세대한테 혜택을 집중하면서 죽어가던 마을에 새로운 활력이 막 돌기 시작한 겁니다. 자, 햇빛 소득이 마을의 기본적인 소득 안전망을 만들어준다면 마이크로 딥테크 마을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냅니다. 농촌을 그냥 낙후된 공간이 아니라 최첨단 기술이 가장 먼저 적용되는 혁신의 심장부로 만들자는 아주 야심찬 구상이죠. 여기서 제시하는 기술들을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존 디어의 자율주행 트랙터가 힘든 논사일을 대신해주고 AI가 알아서 관리하는 수직 농장에서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의 수확을 얻는 거죠. 심지어 인도의 사례처럼 AI 진단 장비를 실은 벤이 마을을 돌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까지 농촌이 미래 기술의 테스트베드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겠죠? 마을에서 번 돈이 다시 외부로 줄줄 새어나가지 않게 막아줄 아주 튼튼한 정치적 방파제가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서 두 번째 바퀴, 정치적 자치가 등장하는 거죠. 지금처럼 모든 결정이 서울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중앙집권 시스템을 뒤집자는 겁니다.
스위스처럼 각 마을이 아주 강력한 자치권을 갖는 마을 공화국들의 연방 체제로 바꾸자는 거죠. 더 이상 주민들이 정책의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 마을의 예산을 어디에 쓸지 직접 결정하는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구상을 실현할 돈은 다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이 숫자 안에 답이 있습니다. 175조 원. 와, 이게 지난 5년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쏟아부은 돈입니다. 정말 상상조차 힘든 천문학적인 액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돈, 과연 우리가 체감할 만한 변화를 만들었을까요? 이 계획은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이 17조 원의 사용 방식을 완전히 바꾸자는 거예요. 중앙정부가 대규모 토목 사업 같은 걸 벌이는 대신에 전국 3,500개 마을에 직접 나눠주자는 거죠. 그렇게 계산해 보면요, 모든 마을이 매년 100억 원이라는 정말 막강한 자체 재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을에 필요한 일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진짜 힘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막강한 권력이 소수에게 독점되는 걸 막기 위한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영감을 얻은 추첨제인데요. 선거운동을 잘하는 사람이나 지역 유지 같은 사람이 대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주민 누구나 추첨을 통해 대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의 살림을 직접 운영하게 하는 정말 혁신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죠. 이 모든 이야기가 그냥 좋은 아이디어 수준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실현 경로까지 다 설계되어 있습니다. 바로 10년짜리 마스터 플랜입니다. 이 3단계 로드맵을 보면요. 처음에는 뜻을 같이 하는 500개 마을에서 시작해서 성공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엔 법률을 만들어서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최종적으로는 국가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헌법 개정까지 나아가는 아주 장기적이고 치밀한 전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계획은 단순히 정책 몇 개를 고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운영체제, 그러니까 OS를 중앙집권에서 마을자치 기반으로 완전히 새로 깔자는 그런 거대한 비전인 셈입니다. 한국의 이 급진적인 제안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미래는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요? 중앙에서 멋지게 설계하는 거대한 청사진일까요? 아니면 바로 내가 발 딛고 사는 이 작은 마을에서부터 시작되는 아래로부터의 변화일까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